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관정비에 대해서입니다. 회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혹시 정관이 뭔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냥 법인 설립할 때 한 번 쓰고 끝나는 서류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거 하나로 세금도 아끼고, 회사와 대표님의 이익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정관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거야?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회사 문 두드리면서 대표님, 정관 정리합시다, 이러지 않는 이상 평소엔 정관 생각도 안 하실 거라고요. 그러다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내가 정관을 언제 바꿨더라? 하면서 뒤늦게 찾게 되잖아요. 근데 정관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거래를 하잖아요.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이 모든 게 상거래 행위예요. 이 상거래에 대한 법적인 규칙을 정리한 게 상법이고, 그 상법을 우리 회사에 맞게 요약하고 압축한 게 바로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가 정관을 만들어주잖아요. 그건 이 규칙대로 상거래를 해라라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생겨요. 상법은 2, 3년마다 부분적으로 개정돼요. 예를 들어 세법이나 회사 운영 규정이 바뀌면 상법도 그에 맞춰서 조정되는데, 정관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 법률이 업데이트 안 된 상태로 회사 운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 같은 상황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들은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기 주식을 회사에 팔았어요. 그 직원이 갖고 있던 주식을 회사가 사주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거래를 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시가보다 80%나 낮게, 그러니까 저가로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오, 싸게 샀으니 회사의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저가 거래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처음엔 세무서에서 해명 자료 내라 했는데 그때 격리 직원이 그만두고 회사에서 여러 일이 동시에 터지면서 해명 자료를 제대로 못 냈대요. 그러다 결국 세무조사까지 가게 됐어요. 세무공무원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주식 거래 증빙 내역 내놔. 무슨 근거로 했어? 기간은 지켰어? 다른 주주한테도 균등한 조건을 제시했어? 하면서 정관을 확인했대요. 엄청 꼼꼼하게 털었어요. 심지어 그 회사 대표님 자녀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여금도 받고 있었는데 그 규정까지 다 내놓으라고 했대요. 세무공무원이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고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정관에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게 없었던 거죠. 대표님이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뭘 제출할 게 없구나. 정관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도 없었어요. 사실 대표님과 등기 임원은 회사와 위탁 계약 관계잖아요. 위탁 계약자는 연봉 계약서가 없으면 무보수가 원칙인데 이걸 놓친 거예요. 상법 388조를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바빠서 주총에서 보수를 정했을 리가 없잖아요. 사업하느라 정신없는데 언제 주총까지 챙기겠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관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례에서 정관만 잘 돼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망신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관에 꼭 넣어야 할 세 가지 디테일하게 파헤쳐보자. 이제 제가 정관에서 꼭 체크해야 할 세 가지를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원보수 규정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상법 388조에 따르면 이사보수는 정관에 정해놓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표님들이 주총에서 보수를 정할 시간이 있겠어요? 사업 계획 세우고 매출 올리느라 바빠서 주총까지 챙기기 힘들죠.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정관에 보수 규정이 없으면 무보수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등기 임원이 회사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정관에 없으면 세무조사 때 이거 비용 처리 못해라고 부인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월급 1천만 원 받았다고 치면 그게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세무서에서 아, 이건 정당한 보수야 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에요. 이건 정말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 예전에 정관 쓰고 그대로 두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퇴직금 규정은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임원 퇴직금 배수가 2배수까지로 제한됐어요. 예전엔 더 높게 설정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2배수가 한계예요. 근데 정관에 이게 업데이트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 제가 10년 일하고 퇴직금 2억을 받았다고 치면 그 계산법이 정관에 나와 있어야 해요. 근무 기간에 따라 몇 배수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없으면 초과분은 퇴직소득으로 인정 안 되고 회사에서 비용 처리도 못해요.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서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상여금 지급 규정이에요. 이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나와 있는데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 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 안에서만 비용으로 산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해 상여금을 줬는데 그 근거가 정관에 없으면 세무서에서 이건 비용 아니야 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연말에 상여금 5천만 원 받았다고 치면 정관에 상여금은 이런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어야 해요. 없으면 그 5천만 원은 비용 처리 안 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은 대표님 주머니에 직결되는 거라 정말 중요해요. 정관이 없으면 손해보는 이유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렇게 보면 정관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핵심 도구예요. 예를 들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도 정관에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허락할 건지가 나와 있어야 해요. 그 사례에서처럼 정관에 이게 명시돼 있으면 세무조사 때 증빙으로 제출해서 이건 문제없어요 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 종료 주식을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거나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 유치를 할 때 정관에 어떤 종류의 주식이 있는지가 열거돼 있어야 등기가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투자 유치가 막힐 수도 있어요. 대부분 표준 정관을 쓰는데 이건 깡통차 수준이에요. 그냥 법인 설립할 때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간 거라 세법 규정대로 했다고 해도 정관에 안 나와 있으면 세무서에서 부인당해요. 반대로 정관을 잘 해놓으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어떤 회사는 퇴직금 배수를 5배, 6배로 설정해서 비용 처리 다 인정받았대요. 동일한 수익률로 굴려도 법인이 세전으로 굴리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정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만들어서 방치하면 안 되고 한 번씩 점검하고 바꿔야 해요. 정관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의 이익을 위한 근본 규칙, 자치 법규예요. 이걸 잘 활용해야 손해 안 보고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정관의 종류와 기재 사항 하나씩 뜯어볼게요. 정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인 설립할 때 쓰는 원시 정관과 사업 필요에 따라 고친 개정 정관이죠. 원시 정관은 깡통차 같은 거예요. 차를 사면 기본 모델에 옵션을 추가하듯이 원시 정관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법무사가 표준 정관 다운받아서 쓰는 수준이죠. 근데 이걸 우리 회사에 맞게 옵션을 추가해야 해요. 정관에는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째, 절대적 기재 사항.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회사 상호, 사업 목적, 발행 주식 총수, 액면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 주소,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이 8가지가 필수예요. 이게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이 내용이 정확히 반영돼야 해요. 둘째, 상대적 기재 사항.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정관에 넣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발행, 자기 주식 취득, 현물 출자, 스톡 옵션, 주식 배수 주권 같은 자본거래 관련 내용이죠. 또 임원 보수, 퇴직금, 유족 보상금, 상여금, 배당 정책, 중간 배당, 주식 양도 제한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건 대표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말 신경 써야 해요. 셋째, 임의적 기재 사항. 이건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로 효력이 생기는 거라 없어도 되지만 명확하게 하려면 넣는 거예요. 주총 소집 시기, 주권 발행 절차 같은 거죠. 근데 상대적 기재 사항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잘 챙겨야 사업 계획과 자본 전략에 맞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정관 정비가 왜 필요할까? 실질적인 이유들, 정관 정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표준 정관은 기본적인 내용만 있어서 세법이나 상법이 바뀌어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 정관에 잉여금을 임원 상여금으로 쓴다라고 썼는데 이건 지금 세법에 안 맞아요. 근데 법무사가 예전 표준 정관을 그냥 썼을 수도 있죠. 대표님은 보지도 않고 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법무적인 영역과 세무적인 영역이 같이 들어가요. 법무사는 법무를 잘 알지만 세무는 모르고 세무사는 세무를 알지만 법무를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관에 퇴직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썼는데 대표님은 이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세법에선 퇴직금 한도에 포함돼서 초과분은 인정 안 돼요. 이걸 법무사와 세무사가 같이 봐야 해요. 임원 퇴직금 한도도 계속 바뀌었어요. 2020년에 2배수로 제한됐는데 정관에 안 맞으면 손해예요. 유족 보상금 규정도 회사 상황에 따라 빼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차등 배당 규정도 세법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새 법대로 했다고 해도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부인당하니까 정관을 최신화하는 게 필수예요. 보수와 퇴직금 설정 실질적인 팁. 대표님 보수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교해야 해요. 법인이 이익 2억 넘으면 세율 22%인데 제가 연봉 1억 2천만 원 받으면 소득세 35% 구간이지만 공제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14% 정도로 떨어져요. 연봉 1억 8천까지는 소득세 내는 게 법인세 내는 것보다 낫다고 봐요. 법인이 세후돈을 갖고 있으면 제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요. 퇴직금은 2020년부터 2배수로 제한됐는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어떤 회사는 5에서 6배로 설정해서 비용 처리 다 인정받았어요. 주식 가치 낮추거나 잉여금 처리할 때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가가 높아서 증여나 지분 이동할 때 퇴직금 한도를 높여서 충당 부채를 잡으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금융상품 활용도 좋아요. 월 1천만 원을 전부 보수로 받으면 세금이 높아지지만 법인이 300만 원을 세전으로 굴리다가 퇴직금으로 주면 세율도 낮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니까 훨씬 유리해요. 동일한 수익률로 굴려도 세전 금액이 크니까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 활용도 좋아요. 월 1천만 원을 전부 보수로 받으면 세금이 높아지지만 법인이 세전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천만 원 중 300만 원을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투자하면 같은 수익률이라도 투자 원금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법인 내에서 세금 없이 복리로 성장합니다. 축적된 자금은 나중에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월급으로 모두 수령하는 것보다 훨씬 세금 효율이 높습니다. 정관 잘 바꿔서 이득 본 사례도 있어요. 중간 배당 규정 없이 배당하다가 세무조사로 부인당한 회사가 있었는데 정관 고쳐서 해결했어요. 가업승계 때 퇴직금 5배수로 주식 가치를 낮춘 경우도 있죠. 여러분, 정관은 회사와 대표님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이에요. 오랫동안 예전 정관 쓰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전문가와 점검해보세요. 세금 아끼고 이익 극대화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 길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어요. 유익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